저희 아버님이 미국 분이고 함경도 분인데 내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입문자를 위해서 냉면 나오면 특제 소스에다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뿌려야 돼. 여기. 안녕하세요 깍두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유영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유식을 밥보다 국수를 먼저 먹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저희 아버님이 너무 국수 매니아였어요. 이북 분이고 함경도 분인데 일일 국수 드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수는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소울푸드는 사실 국수인데 그 중에서도 냉면을 아마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먹어본 국수인 것 같아서 오늘 그 냉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일단 평양냉면집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는 호텔 외에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파스타 레스토랑을 오픈한 사람이고, 파스타라는 단어를 제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고, 호면당이라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누들바를 시작했을 때 그때 메뉴에도 약간 냉면을 변형한 약간 퓨전 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되면서도 제가 만들었던 누들바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국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평양냉면, 내가 좋아하는 평양냉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유독 특히 지금 MZ세대들이 평양냉면에 대해서 동경한다 그러나?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함흥냉면은 강하잖아요, 맛이. 네. 달고 맵고. 근데 평양냉면 굉장히 슴슴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슴슴한 맛들이 거의 다 고급화된 맛에서 나오는 맛들이거든요. 왜냐면 강하고 맵고 막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비슷한 맛을 느끼는데, 슴슴한 데서 이 약간의 차이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독성이 있거든요. 아, 왜요? 강하고 달고 이런 건 딱 먹었을 땐 맛있는데 이렇게 한번 먹으면은 좀 오래 가잖아요. 근데 이게 슴슴한 맛은 입을 싹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슴슴한 맛에 대한 이런 겨자맛, 식초맛 이런 거에 또 다르고 또 메밀 반죽에 대해서 다르고, 이런 것을 혀로 개발시키는 것이 저는 미식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MZ세대들이 그런 거에 열광하는 걸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모든 음식이나 모든 문화의 발전은 건강 중심인 것 같아요. 사실 냉면이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밀이 탄수화물이 아니진 않아요. 다들 모밀이 왠지 탄수화물이 아닐 것 같은 아니에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 안에 성분이.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왜냐면 이 스토리텔링이, 평양냉면은 전쟁 이후에 이북 분들이 이남으로 와서 왜 꼭 이렇게 평양냉면만큼은 이걸 꼭 먹고 싶고 지켰는다 생각해보면 그만큼 맛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은 세대를 건너든 뭐 이민을 가든 그 먹고 싶다는 맛 때문에 그걸 지켰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실향민들이 고향에 못 가는 그 향수를 다 그 매장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따라서 우레옥이나 필동면옥 가면 고향 분들을 그렇게 만났어요. 네. 얼마나 맛있으면. 그럼 그러니까 이북과 이남이 이제 분단된 현실 속에서 그 음식을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도 되게 멋있고, 또 그만큼 맛있었다는 것, 그리고 건강.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딱 MZ한테들에 딱 맞는 것 같아요. 평양냉면 특징 좀 알려주세요. 뭐 함흥도 있고 뭐 진주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냉면이라는 단어가 아마 평양냉면이 처음 만든 단어인 것 같아요. 18세기 정도 그 조선시대 말기부터 먹었다는 말도 있고, 장류의 계곡집에 보면 냉면, 근데 그것도 자장냉면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자장? 자장. 근데 그게 짜장이 아니라 붉은 장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매콤한 장을 차게 먹는 면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나왔던 것 같아요. 냉면 하면 떠오르는 냉면이 5개. 평양냉면 있고, 함흥냉면 있고, 그 다음에 진주냉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국수 있죠. 막국수 계열이지. 그 다음에 평양냉면이 부산에 가서 변형된 밀면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이 부산 밀면이 또 변형된 게 일본의 모리오카 냉면이에요. 그 모리오카 냉면이 굉장히 유명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리오카 냉면도 연구하러 한번 갔었거든, 밀면 하면서. 근데 거기는 특이한 게 냉면 육수에 깍두기와 수박이 들어가요. 희한하다. 네. 근데 맛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 진주냉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위에다 육전을 올리고 참 맛있어요. 근데 해산물 육수야, 진주는. 그리고
평양냉면은 거의 다 저희는 안 그렇게 하는데 맑은 육수들 소고기 육수에 동치미를 섞은 맛이에요. 그 배율에 따라서 자기 집 어떤 시그니처가 나오는 거죠. 함흥냉면은 어떻게 보면 육수가 필요 없고 어떨 때는 회를 올릴 때도 있어요. 함흥냉면은. 그럼 어쨌든 함흥냉면이랑 차이는 쫀득쫀득 전분이 훨씬 더 많고 근데 일본 모밀은 그러니까 순모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할지라 그래서 네. 2대8을 가장 고급 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눌러져요. 보통 사실 보편화된 집은 6대4가 많습니다. 평양냉면도 6이 메밀이고 4는 전분. 네. 국물은 평양냉면 국물이랑 국물은 함흥냉면 물냉면의 국물이랑은 함흥냉면은 거의 물냉면을 안 드시니까 아니요 나 함흥냉면 물냉면 먹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함흥은 무조건 오장동 함흥이나 이런 건 함흥은 무조건 비빔냉면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갈비집이나 고깃집에서 먹는 그 물냉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물냉면? 네. 그거는 약간 섞인 거예요. 함흥과 평양의 중간쯤. 휴전이야, 휴전.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건 함흥냉면은 없다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함흥냉면은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개발이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북냉면은 사실은 다 평양냉면 같아야 맞아요. 비빔냉면은 평양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함흥 비빔냉면이랑 평양냉면은 심지어 세게 얘기하면 단가 차이가 거의 5배 이상 나요. 왜냐면 육수 끓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국물 요리는 냉동한 고기 쓰는 게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냉면이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건 사실 아지노모토 때문이에요. MSG가 나오고 네. 왜냐면 그 육수 맛을 그렇게 끌어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평양냉면을 지금 인기가 있고 줄을 서는데도 많이들 못 내시잖아요. 맞아요. 안 남아서 그래요. 그럼 지금 이 가격 여기 얼마죠 지금? 14,000원. 14,000원이면 네. 중간이지. 뭐 네. 2만 원 하는 데도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메밀이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고급 재료가 됐는데 예전에는 밀이 오히려 귀한 재료고 그러니까 이제 이북에서는 메밀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국수를 먹고 싶으면 거의 다 메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남이나 외국에서는 밀이 흔하니까 밀면을 먹은 거고 이남에서 먹은 거는 그냥 소면, 그 잔치국수 같은 면 있죠. 얇은 밀면. 그게 이제 이남에서 만든 거고 이북은 잔치국수도 메밀로 하거든요. 소고기 육수로 써요. 고기 육수. 진짜 저 이거 평양냉면 만들 때 공부 엄청 하고 조금 더 전통으로 인정받고 싶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노희 형이 이북 사람이고 정말 냉면을 많이 먹어봤다. 이거 말고 그래서 제가 이북 요리사 중에 어떤 분이 제일 강한지 막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현자님한테 컨설팅 이제 받으면서 근데 이제 그분은 꿩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셔요. 꿩을 꼭 넣어야 된다. 평양냉면의 육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살짝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살짝 꿩과 닭을 씁니다. 여기 평양냉면에서는 네네 평양냉면에서 소고기 당꺽을 네네 근데 요새는 꿩이 너무 점점 비싸져서 다른 그러니까 아니 비밀이 있어. 비밀이? 닭을 넣고 여기 너무 맛있어요. 평양냉면이 진짜 맛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냉면을 좋아했냐면 냉면 가게 표시된 지도가 있었어.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규장각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쓴 건데 이게 기성천도라 그래가지고 여기 냉면과 거리가 조성돼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평양냉면 할 때 제가 그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자료 조사 다 하고 엄청 고민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북에 제일 유명한 냉면집이 옥류관인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한테도 내가 다 물어봤어. 특히 백지영 씨. 백지영 씨 갔다 왔죠. 뭐 7그릇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야. 많이 먹었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있죠. 이북이 전통을 다 안 따라요. 오히려. 왜냐하면 너무 자원이 그러니까 화전민들도 다 없애고 이랬으니까 모밀 경작이 그렇게 많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칡을 섞는데. 그 색깔이 칡냉면 같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칡냉면 같고 그리고 더 좀 매콤해지고 맛있대. 맛있지만 여기 평양냉면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달라졌구나. 네, 달라졌대요. 완전히. 오히려 우리는 이게 절단이 돼 있으니까 나름 그 기억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아니야 뭐 없으면 이거 넣고 저 이게 제가 이제 평양냉면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평양냉면 하시는 분들 상 줘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식당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냉면집이에요.
그게 왜냐면 모밀이 되게 예민해요. 온면은 먹다가 다 끊어져요. 이렇게 떠먹어야 돼요, 나중에. 그만큼 습에 되게 약해. 습기에. 왜 모든 냉면은 겨울에 먹어야 맛있다 그러냐면요. 저기 주방 안에 습도도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 냉면이 조금 더 불어요. 겨울 냉면이 더 쫀쫀해. 그래서 사실은 빨리빨리 장사가 잘 되는 집 아닌 냉면은 맛이 없어요. 끊자마자 빨리 나오고 끊자마자 빨리 나오고 이래야 그 모밀이 그렇게 예민해요. 그래서 사실 냉면이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어려워요. 그리고 평양냉면이라고 이름 걸고 오래 버티잖아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의 뭐 5년 이상 한 집들은 다 맛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버틴 게 한 5년 넘었거든. 왜냐면 판교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진짜 제가 요새 되게 행복한 거는 사실 저는 이 평양냉면집은 MZ세대들로 꽉 차는 거는 전통성을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7, 80대 이런 실버들 진짜 평양 오신 분들 진짜 평양을 좋아하고 필동면옥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맛있다 그럴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요즘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요즘 저녁에는 여기가 워낙 청담동에 MZ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5대5 정도는 이 밸런스가 맞아요. 그게 제가 제일 요새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럼 고모님이 뽑은 우리나라 뭐 한 탑5 정도의 평양냉면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오랜 기간 먹어왔던 냉면은 을지로 우레옥입니다. 1946년 실향민 출신 김태형 씨가 창업을 한 거고 우레옥은 왠지 불고기나 대갈비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냉면인 것 같아요. 그쵸. 우레옥은 LA 우레옥이 진짜 맛있었어요. 뉴욕 우레옥은 더 맛있었어. 그래서 우레옥 냉면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진짜로. 뉴욕 살 때는 뉴욕에서 먹고 LA 살 때는 LA에서 먹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레옥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냉면집인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맛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레옥도. 우레옥에 와서 먼저 불고기를 먹고 그리고 이제 냉면을 시킬 건데요. 근데 나는 사실 우레옥의 이 무채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는 이걸 구워 먹어야 맛있어. 무채를 구워. 너무 맛있어. 우와. 우레옥 냉면의 특징은 평냉 계열에서 육향이 제일 진한 게 우레옥. 깊은 정육향이 많이 난다 그래요, 소고기. 수박이 나오세요. 원래 이렇게 나와요, 수박이? 그 계절 과일. 그러니까 배도 나올 때가 있고, 뭐 감도 나왔나? 옛날부터 이랬어, 이 집은. 이렇게 과일을 줘, 마지막에. 가격이 조금 비싼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안 비싼 거 아니냐? 그걸 안 해. 온라인 캐치 테이블 같은 거를 예약을 안 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하드코어죠. 필동면허. 시장민이 내려와서 만드신 거고, 그냥 저는 아무 때 나가서도 먹을 수 있는 건 전 필동면허예요. 우레옥은 좀 육수가 진하면 필동면옥은 좀 맑아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다 얹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고춧가루가 뿌려 나오는데 평양냉면 매니아층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맛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육이 저는 그 삐짐 제육이라고 찬제육이 특징이거든요. 제육을 차게 먹는 거예요. 네, 찬제육.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북 스타일은 사실은 잔치 때도 찬제육을 써요. 그러니까 날도 좀 춥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방법이지. 차게 먹는 돼지 제육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제 소스가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여기서 재개발하느냐고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를 만드는데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금 먼데요. 의정부 평양면옥이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곳이 사실은 의정부 평양면옥이고요. 의정부 평양면옥이 본가고 을지면옥, 필동면옥이 다 여기서 나간 파야. 그 다음에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진짜 맛있다고 느꼈던 게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서북면옥이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1968년에 개업했는데요. 가성비 최고의 면옥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정말 정통을 고집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왔는데도 사람 엄청 많네요. 그리고 진짜 오래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왔던 그대로부터 계속 1968년부터. 그리고 여기 김치가 이게 진짜 이북식 김치. 아주 시원한 김치.
동치미 국물이 좀 많이 들어가요. 쨍해, 쨍. 동치미 이런 게. 특히 메밀이 70, 전분을 30으로 내세워서 다른 집보다는 끊어지는 맛이 부드러운데 제가 냉면집을 해본 사람으로는 70, 30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만두가 두부함 만두. 맛있어, 만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 그래도 제가 하는 평양일미를 꽂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공감돼요. 뭐? 평양냉면을 지금 5년 이상 한 집은 다 맛있다. 맞아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나도 못 버텨. 못 왜냐면 평양냉면은 매니아층들이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그들한테 안 맞으면 못 버티거든요. 맞아요. 근데 5년 이상 버텼다는 건 그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5년 이상 된 평양냉면집은 어딜 가셔도 사실 맛있습니다. 어떻게 입문해야 먹을 수 있어요? 식초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그게 이제 고기 국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잡아주는, 조금 더 올려주는 맛으로 저는 식초를 넣어야 되고, 겨자는 조금만. 근데 그게 근데 처음에 입문할 땐 그걸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간이 맞는 것 같잖아요, 간이. 평양냉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인기가 갈까요? 영원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이건 한때 인기가 아니라 이게 습관적으로 몸에 배는 음식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 딱 내리잖아요.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냉면이에요. 저는 해외에 오래 나갔다가 오면 반드시 냉면부터 먹습니다. 한번 안 드시고 평양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냉면 하면 무조건 평양냉면을 먹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저랑 이제 일했던 팀원들 제일 먼저 데려가는 데가 제가 필동면옥이에요. 제가 필동면옥을 제일 많이 간 것 같아. 거기 너무 하드코어인데. 그렇죠. 원래는 우레옥을 먼저 가야 돼. 맞아. 근데 제가 처음에 그 필동면옥 맛을 들여서 정말 평양냉면의 매니아 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이 강남으로 못 올 것 같으면 김포공항 쪽에 너무 맛있는 냉면집이 있어요. 또? 메이필드 호텔에. 조금 비싸긴 한데 맛있습니다. 맛있어. 꿀팁이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화가 발전될수록 고급화된 식자재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들이 같이 먹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이북식인 거죠? 네네네. 여기 찬지역이에요? 네, 이게 찬제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게 삶아가지고 완전히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이제 냉탕 온탕 하듯이 확 쫄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되게 쫀득거려요. 그리고 맛있겠다. 이 제육은 제육은 이 특제 소스에다가 겨자를 풀어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 특제 소스를 찍고 그 다음에 김치를 하나 곁들여요. 꿀팁이다 이거. 아니 이거는 우리 집뿐이 아니에요. 필동 가셔도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근데 필동 바빠서 잘 안 가르쳐 주거든. 이렇게 먹어야 돼. 먹어봐. 어때? 진짜 맛있지? 이거 매니아층이 너무 많아요. 냄새 하나 안 나고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 뭐 족발도 아니고 맞아요. 너무 맛있어. 맞아요. 우리 집 그다음에 을지면옥, 필동면옥 스타일이에요. 요 제육은. 딴 집들은 뜨겁거든. 칼로리는 삶은 제육보다 훨씬 적고 살로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아. 그다음에 이제 만두는 이 만두 속이 두부하고 돼지고기하고 양배추를 넣어요. 배추를 안 넣고. 그게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든. 사실은 이렇게 담백하게 여러 가지 안 넣고 돼지고기하고 야채하고만 딱 넣어가지고 하는 게 이북식이에요. 굉장히 담백해요. 제사 지낼 때 먹는 그런 뭐 명절 음식 같은데. 맞아요. 냉면 나왔다. 자, 냉면. 냉면 나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뿌려야 돼, 여기에. 뭘 뿌려요? 식초. 식초를 면에 뿌려요? 왜냐면 맛도 맛이지만 좀 덜 뿌리라고. 그렇게 뿌려요? 네. 네? 면 넣고 여기다 뿌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겨자 좀 넣고. 겨자 넣고. 입문자들은 조금 많이 넣고. 근데 원래는 안 넣어. 진짜 먹는 사람. 난 사실 잘 안 넣어요. 근데 오늘은 넣어드린 거야. 입문자를 위해서. 근데 고춧가루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 거기서 고춧가루 넣어요? 그러니까 약간 감칠맛을 올리려고 넣으시는 것 같아. 이거 빨리 드세요. 왠 줄 알아? 처음 뽑았을 때가 더 맛있어.
습기가 덜. 그렇지. 평양냉면 같은 건 오픈런 해야 돼. 오픈런. 그래서들 오픈런 하잖아요. 우리 고모님이 이렇게 해준 거 식초에다가 난 맛있지? 맛있어. 자꾸 생각나. 그래, 그러니까. 이 끝맛에 약간의 그 저기가. 다음번엔 제가 노희 형의 인생 푸드 중에 파스타 편을 한번 해보죠. 인생 파스타 탑5.